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먼저 사전에 녹화를 하고 그리고 방송 시간에는 제가 채팅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대응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시간을 잘 못 맞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저도 채팅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국 대표님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사법 개혁은 정부 조직법을 바꾸어서 검찰청을 없애고 그리고 수사하는 수사청과 그 다음에 기소하는 공소청을 만들면 그러면 검찰 개혁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어놓고요. 또 민주시민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옛날대로 다시 돌리려고 딴소리 하다가 거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국회의 또는 당의 의견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임원정 검사님의 말씀처럼 인적 자원이 청산되지 않았어요. 인적 자원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검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자신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장난에 속아서 검찰 개혁을 못하고 그리고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가의 운명을 맡기게 된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을 없애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남겨두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둘로 쪼개가지고 뭐 하겠다. 여러분 이거 제가 늘 걱정을 합니다만 너무 걱정이 앞서서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것 같아서 어느 날부턴가 검찰 개혁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검찰 개혁은 기존의 검찰을 쪼개서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칩니다. 그래서 검찰을 없애야 된다라고 검찰청을 다 폐쇄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기소청과 수사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기소청은 기존에 있는 검사들을 데리고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인력을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지금 법조인들 중에서 검찰이나 판사, 검사 이 두 역할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변호사들과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검찰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물론 수사청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오늘은 수사청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경찰을 수사에 투입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우리 검찰청을 나누어서 수사청으로 만들어 봤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순사들이 이어서 내려온 경찰입니다. 뭐가 변하겠습니까? 하물며 독재 권력과 그리고 정관예우의 돈맛을 본 검찰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든들 변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기존에 있는 검찰청을 없애고 곧바로 법조인들 가운데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새로 기소청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느냐?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영국의 NHS가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시행이 될 때
정말 반대가 많았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영국에서 의사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호주로 막 이민을 떠나고 너희들이 말이야 국가의료보험이라는 게 그게 되나 두고 보자고 난리를 쳤지만 그 당시 노동당 정부에서는 간호사들을 2만 몇 명인데요. 전국적으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간호사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영국 NHS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여겨주는 그런 의료보험제도, 의료보장제도가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국의 NHS가 가장 좋은 사회보장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NHS가 2만 5천 명 가량 되는 간호사를 단기, 조기 훈련시켜서 NHS 병원에 투입함으로써 NHS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 기존에 있는 변호사들, 기존에 있는 로스쿨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단기 교육을 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1개월에서 2개월이면 기소청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길을 놔두고 기존에 있는 검찰청을 둘로 쪼개서 나누어서 지원을 받아서 뭐 검사를 만들고 뭐 수사관을 만들고 그거 다 말장난이고요. 결국은 인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국회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사법개혁은 여러분 사법개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보세요. 그 전임 국무총리가 내란의 수괴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하나 제대로 못 받아내잖아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검사들이 여전히 적폐들인데 그들이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들이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구속영장이 나오며 무슨 기소를 해도 유죄 선고가 되겠습니까? 직위원이 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이를 빼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리고 그 적폐들이 모여서 자기를 보호해줘야지만 직위원이도 감옥에 안 간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계속 떠들어봤자 직위원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혁명과 같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들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한 실력으로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암기력도 뛰어나고요. 판단력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발을 담그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법원이 개혁이 되지 않고서 뭐가 도대체 개혁이 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다 지나고 나면 쓰잘데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한 발 앞서서 우리 위에 올라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무리 검사들이 개판을 치고 아무리 경찰들이 인권을 탄압하고 고문을 해가지고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고 법원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재판을 하면 그러면 세상은 바로 잡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법원의 개혁, 사법개혁입니다. 그 다음 검찰의 개혁인데요. 검찰의 개혁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의 개혁은 기존의 검사들을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기존의 검사들이 변호사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기존의 검사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됐다 그러고 난리를 치겠죠. 지들이 침해해서 죽어간
수많은 인권 침해 당했던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싸워서 검찰들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검찰청을 없애야 되고 검사들은 적어도 앞으로 5, 6년 이상 최소한 5, 6년 이상 많으면 한 10년 정도 법무에 관계된 즉 변호사와 같은 그런 일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특히 검사도 판사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검찰 조직, 즉 다르게 말해서 기소청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기소청 조직을 만들지 않고 그 정부 행정법만 뜯어고치면 그러면 검찰은 개혁된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이 꼴 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눈에 보듯 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법이 개혁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개혁이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겁니다. 사법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람들이 살아남고 거짓되고 남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탄압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윤석열을 지금 사형을 시키든지 저는 사형 찬성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지식인 10,000명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이에요.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언이 돼서 소련이 되면서 폴란드를 영원히 소련의 식민지로 두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폴란드의 지식인들을 전부 다 붙잡아다가 숲에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자국의 정말 지식인들, 예를 들어서 법조인들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들, 학교 선생님들, 의사들, 회계사들 이런 지식인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폴란드가 다시는 소련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 오랜 세월을 보냈죠. 어디든 간에 독재자들은 남을, 특히 지식인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자신의 독재 정권을 오랫동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바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 정권을 만들고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건희보다도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다못해 언론인들 중에 김어준도 죽여버리고 그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김건희보다도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여버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민주 시민들이 군사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지금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아마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들을 뒤에서 백업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판사들입니다. 이 판사들이 제대로만 판결을 내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나라는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박정희가 오랫동안 독재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판사들이 박정희가 원하는 대로 사형 선고도 내려주고 그래서 사형 선고 내리자마자 법무부가 바로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그래서 박정희의 그 독재를 얘기 꺼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죽이겠다고 얼음장을 놨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 저들은 여전히 내란의 수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부만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일부가 그렇다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야죠. 목소리를 몇 사람이나 높이고 있습니까? 검찰을 보세요. 임원정 검사님부터 시작해서 몇몇의 검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임원정 검사님이 유튜브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의견을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저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분밖에 없는 것 같다. 검사 출신 중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도 보세요. 결국은 자기의 섭성을 못 버리고 결국은 검사들을 살려주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들 듣기 좋은 소리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행정부 조직법만 바꿔도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요, 앞으로 갈 길이 멀 겁니다. 여러분, 법원을 개혁해야 됩니다. 법원 개혁은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쉬운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법원을 개혁하려면 간단하죠. 법관을, 어떤 사람들을 법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건가. 둘째, 법관들이 법과 상관없는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가. 예, 그 처벌도 뭐 벌금 얼마, 감옥 몇 년 이걸로 안 됩니다. 사형을 시켜버릴 건가. 이것만 정하면 돼요. 법률과 상관없이 판결문을 썼을 때 법률과 상관없는 판결문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법과 상관없는 판결문을 쓴 판사들은 사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법만 만들면 돼요. 못 만들잖아요. 왜요? 왜 못 만듭니까? 조국 보고는 설치지 말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법은 못 만듭니까? 같이 뭐 뜯어서 나눠 먹을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 지지한다는 많은 분들, 왜 그런 중차대한 일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 중차대한 일은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조국은 자중해라 이 얘기하기에 바빠서 저럽니까? 조국이 뭐 나라를 들어먹습니까? 예, 사법개혁은 법관의 임명과 그리고 법으로 판결하지 않고 잘못된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줄선 판사들을 사형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사법개혁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판결을 위해서 법전을 갖다 놓고 그리고는 증거 서류들을 갖다 놓고 밤새워서 고민하면서 이 재판받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면 세상은 깨끗해집니다. 예,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깨끗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된 이유는요, 사람들은 검사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검사들이 책임이 있죠. 그러나 검사들보다도 더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대법원장이 아직도 저렇게 있어요. 저 대법원장은 지금 좀 내란 수괴로 재판에 서야 됩니다. 누가 재판을 해요? 내란범들이 우글거리는 법원의 판사들이 재판을 하게 해요? 특별법원을 만든다면서요. 특별법원을 만든다는 것도 지금 12월 3일이 지난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1월 3일, 2월 3일,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이 지났어요. 9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특별법원을 만들겠다고. 또 만들어야지 만드는 거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말 거라고요. 지금 저것도. 그래서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법개혁 때문에 저는 조국이 하루속히 사면복권되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사면복권되어 나오자마자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저는 제 눈에는 조국에 대해서 운운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이찍들이고 전부 다 윤석열이랑 같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조국에 대해서 침묵해라,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친구에서 다 지웠어요. 지워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망칠 사람들인데 내가 왜 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됩니까? 응? 세상을 아무리 어리석게 살았었어도 사법개혁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애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는 억울한 사람들이 재산을 뺏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는데 그거를 알고서도 입을 다물거나 모르고서도 입을 떠들어댄다면 이거는 전부 다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죠. 사법개혁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사법개혁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면 결국은 독재자들처럼 소련의 스탈린처럼 다른 나라를 영원히 식민지로 묶어두기 위해서 지식인들을
숲에 데리고 가서 다 총으로 쏴서 다 죽여버리고 구덩이 파서 한 구덩이에 2만 명씩 묻어버리는 그렇게 당했던 폴란드와 같은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결국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술로 마약으로 접어들고 그냥 염세주의로 접어드는 것 외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대한민국이 된 다음에도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다음에도 그들의 유해는 여전히 힘들게 고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잘난 척하고 떠드시는 거 다 좋습니다. 사법개혁은 하고 떠들자고요. 사법개혁은 법관들을 어떻게 임명하고 법과 상관없이 증거와 상관없이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가 요 두 가지 법만 만들어도 됩니다. 나머지 실행법들은 우선 머리가 안 되면 천천히 머리 좋은 학자들이 만들게 해도 돼요. 이 두 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요 그냥 간단하게 법관들은 성적순으로 뽑지 말고 인성검사를 해서 뽑자고요. 투표해서 뽑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 복잡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동원해서 인성검사를 하자고요. 법관으로 임명될 사람들의 인성검사를. 그 다음 두 번째 처벌법은요 간단하게 법과 상관없이 증거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딱 한 구절의 법만 만들자고요. 그러면 사법이 개혁됩니다. 최악의 경우 그 방법으로 해도 사법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서둘러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믿고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소관들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기소관들은 영국의 NHS가 만들어지듯이 기존에 있는 변호사들 가운데서 정말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시험 봐서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고르고 그 다음은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 기소관 시험을 봐서 변호사 시험 말고요. 기소관 시험을 봐서 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알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뽑히면 단기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1개월 단기 교육 또는 최악의 경우 3개월 단기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기소관으로 임명을 하고 기소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은 수사는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사법개혁 판사들은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인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성적 말고 인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판사로 뽑아서 임명하고 둘째 판사가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또 다른 권력을 위해서 법과 증거와 상관없이 판결을 내릴 때는 딱 하나의 벌 사형으로 끝내는 그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관은 기존에 있는 법률가들과 그리고 로스쿨 졸업한 젊은이들을 시험을 봐서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법을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 그것만 딱 시험 봐서 뽑은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기소관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바로 씁니다. 판사들이 바로 쓰고 기소관들이 바로 쓰면 나라는 바로 씁니다. 바로 씁니다. 영국에 살면서 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곧 또 다른 어떤 소송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편 변호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런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를 하나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서 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법률로 특히 법이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이 법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니까 너무 크게 보니까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손주가 저희 집에 와서 지 애비하고 애미가 휴가라서 와서 있다가 오늘 이제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공항에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가겠네요.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손주는 한 1, 2주 더 있다가 갑니다. 예, 아들하고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는 걸 보면서 와, 세상 참 복잡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방에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손주에 관계된 건데요. 어떨 때는 뭘 먹여야 되고, 먹일 때는 무슨 그릇을 써야 되고, 뭐 숟가락은 이래야 되고. 예, 할아버지는 제 입장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 이 한마디 했어요. 예, 어제였군요. 우리 손주에게 뭐 하지 마라, 막, 지 애비가 뭘 막 얘기하면서 막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애가 수박을 먹겠다는데, 근데 지가 수박을 하나 집어서 먹다가, 앞부분에 이 잘라놓은 거, 앞부분, 달콤한 부분 있죠. 그 단 부분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뒷부분은 맛이 좀 덜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른 수박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애비가 야, 그러면 안 돼. 먹던 거 끝까지 먹어야 돼. 이거 먹어. 그거 손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손주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단 부분이 있는 그 수박을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 애비하고 22개월 된 손주가 싸워요. 아니, 뭐고 싸울 거 있어요. 먹으라고 주면 되지. 어쨌든 뱃속에 들어갈 건데. 좀 더 달콤한 부분을 먼저 먹든 아니면 남아있는 거는 뭐 할아버지가 대신 먹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먹던 거 마저 먹어야 돼. 그래서 버릇 고쳐놓으면요. 그런 버릇은요, 나중에 클 때 그냥 손주 엉덩이 도닥거리면서 그런데 말이야. 이러이러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배려하기 위해서 네가 먹던 거를 마저 먹고 이렇게 먹으면 좋댄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철 들었을 때 22개월 된 놈이 뭘 그걸 지금 배워야 돼요. 꼭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할아버지 때문에 손주 버릇 다 망친대요. 그 좀 망치죠. 뭐 수박 하나 먹는 거 가지고 좀 안타까운 손주와 아들이 싸우는 걸 제가 봐야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대한민국 법률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예.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네? 아니,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지 80년이에요. 80년 동안 쌓였던 이 부조리와 불합리입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맑은 시냇물처럼 확 뜯어 고치면 진짜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똑똑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똑똑한 사람 같았으면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마다 다 100점 맞았죠.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은 사람들은 지금 저 판검사들 걔들 뿐이잖아요. 근데 걔들도 하는 짓 보세요. 저 모양이에요. 그냥 평균 80점만 넣으면 우등생이네. 평균 60점만 넣으면 통과했어요. 이게 영국식 교육이에요. 영국에서는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에세이 쓰고 논문 쓰고 뭐 하잖아요. 60% 넘으면 통과입니다. 학부는요, 40%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스쿨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40% 넘으면요, 합격이고요. 80% 넘으면요, 디스팅션입니다. 우수한 학생이에요. 80% 넘으면. 무슨 놈의 100점, 올 100을 맞아야 돼요. 그럼 미친놈들이나 그렇게 맞는 거죠. 예, 사법개혁. 예, 법 다 뜯어고치고 법원에 관한 모든 법률을 다 뜯어고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국진당은 저 인간들도 아니고요. 쟤들은 국회의원으로 이제 다 잘려놔야죠. 제로가 돼야 돼요. 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만으로는 그 법을 완벽하게 못 만듭니다.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니 간단하게 서머리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판사들을 어떻게 임용할 건가. 인간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을 판사를 만들어야죠. 법률가들 중에서요. 그 다음 판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들 목숨을 사형시키겠다. 목숨을 빼앗겠다. 니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너희들도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 그거 무서운 하지 마.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라도 만들자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검찰청 해봤잖아요. 80년 해봤잖아요. 80년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 걔들을 둬서 되겠어요? 그러니 기소청을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거 유예 시간 둘 필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려요? 안 변해요. 1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 앉히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감당했던 역사가 있어요. 영국의 NHS의 역사를 한번 보라고요. 영국의 NHS는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NHS의 개혁이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했지만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는 NHS가 국가 의료 보험으로 바뀌면서 영국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물며 기소청인데요. 기소청은요, 좀 실수를 해도 되는 게 위에 판사들이 있잖아요. 사법만 개혁이 되면 판사들이 있잖아요. 판사들이 있으면은 사람 목숨은 억울하게 뺏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 목숨과 관계된 영국의 NHS도 조기 짧은 기간 내에 교육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기소청 왜 자리 못 잡겠습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기소청 만드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법개혁 복잡하게 가기 힘들면 요 두 개만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사법을 개혁하십시다. 그리고요, 뭐 자꾸 조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김인수는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김인수는 항상 조국의 입장에서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제가 조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옳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 인간이 인간답게 같이 더불어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재명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김어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회에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고 얘기하려고, 누가 욕을 하든 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어준의 용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그래서 저는 김어준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언론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조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편파적으로 조국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놈이죠. 그런데 저는 조국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학자입니다. 헌법학자며 형법학자입니다.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조국이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입니다. 이제 정치인이면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은 종횡무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부분은 그가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국회의원이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서울시장이 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먼저 만들었으면,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권력과 권력에 아부하려는 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뭘 맡겨도 잘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배신하지 않았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싫겠죠. 그런데 자신을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또는 나라를 바꾸는데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인데 이익이 있으면 쪼르르 가서 고개 숙이고 이재명 대통령님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돌아서서 죽여야 돼 막 이따위 소리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고요. 조국은 그러지 않았고요. 최강욱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인사하러. 예, 노무현 대통령님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조국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뵀어요. 이들에게는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변하지 않는 의리라는 게 있어요. 그가 이만큼 잘하고 요만큼 못했을 때 이만큼 잘해준 부분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조국이 뭘 하든 다 좋은데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국회의원이 되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저 무식한 국회의원 놈들이 법 바꾼다고 큰소리 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지금 9개월이 지나도록 저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21대 국회에서는요, 하겠다 뭐 하면서 국회의장이라는 놈들이 갖가지 장난을 쳐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이제 또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의원 출신의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가 나서서 밑에 있는 그 검사들 얘기 듣고 또 나섰다가 국민들이 막 이제는 똑똑해진 국민들이 한마디 하니까 설며시 꼬리 내리는 거 보세요.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에 조국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국 보고 너희들은 비례대표만 해. 아니요. 정치인으로 나왔어요. 싫으면은요, 찍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찍으면 되니까. 전라도부터 뭐 그게 우리 땅. 누가 전라도가 민주당 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전라도의 모든 좌석이 민주당의 의석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전라도에서도 국지민대 뺏기는 놈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전라도에 계시는 민주 시민들이 얼마나 속이 탔으면 민주당과 국진당을 두고 국진당 의원을 당선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민주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예,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전라도에서는 얼마든지 싸워도 돼요. 왜냐하면 전라도의 시민들은, 민주 시민들은 적어도 국진당을 뽑는 일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 뽑아줄 거고 조국 혁신당이 잘하면 조국 혁신당을 뽑아줄 거니 우리로서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 전라도는 조국 혁신당이 모두 다 후보를 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은요, 서울은 전라도와 민주당, 전라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경선을 해서 한 사람으로 후보를 단일화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붐업하고 그리고 경선을 해서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민주당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어야지만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걸 인식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경기도 서울 이런 데 나누어 가면서 여기는 민주당 할 거니까 조국 혁신당 내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 내고 후보를 다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선이라는 룰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선거 이전에 작은 선거가 한 번 더 생기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널리 알릴 수 있으니까.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문제죠. 강원도하고 충청도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과 경기도와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북도가 좀 고민이죠. 특히 대구가.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좀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가장 야당의 도시가 대구였는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안기부가 설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야당 후보를 당선시켰어요. 그랬던 대구가 이제는 국진당에서 누구든지 세우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세우면 다 대구시장이 된다고 전한길이라는 놈이 이번에 여기는 내가 이번에 양보할게. 이놈은 아예 대구시장이 된 걸로 생각해요. 지가 났으면. 그러니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전한길이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보기에는 한심한 인간들로 보이겠습니까? 얘들은 내가 깃발 꽂으면 무조건 찍을 그런 인간들이야.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 어쩌다 저 꼴이 됐나, 어쩌다 저 꼴로 보이고 있나 한심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대구인데.
뭐 대구 출신인 저도 뭐 무슨 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모두 다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가장 깬 민주시민들이 있는 전라도 쪽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출마해서 같이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쪽에서는 각각 후보를 내고 선거 전에 경선을 하는 룰을 만들어서 두 당이야.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붐업을 하고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의 대표를 만들어서 내세워서 국진당과 싸우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경상도에 대해서는 부산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이지만 대구는 사실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툭 떼서 독립을 시켜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툭 떼서 그냥 일본에 팔아버리면 어떨까? 저기 옛날에 러시아가 저기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듯이 우리도 경상남북도를 뚝 떼서 일본에 팔아버리면 일본도 뭐 지진 일어나기 전에 그쪽으로 뭐 이민 와서 살면 그쪽으로 옮겨와서 살면 될 거고 우리도 돈을 많이 챙길 수 있겠죠. 뭐 일본 보고 엄청난 돈을 내라고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 돈으로 중국 땅을 좀 사서 그 옛날 그 연변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좀 사서 우리 옛날 선조들의 피해 자취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산업도 일구고 살아보면 어떨까. 제가 마지막에 한 요 얘기는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김인수가 말이야 경상도를 일본에 팔아버리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그저 속상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하나의 정당으로 봐주십시오. 민주당도 하나의 정당으로 봐주시고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이 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거예요. 아마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인 지지가 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재명을 감옥에 내주자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재명이 어떻게 중간에 또 내려와야 내가 대통령이 될 텐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 너무 구분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왼쪽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는 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치료는 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서시고 그런 분들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세금은 내겠지만 나는 내가 내 능력을 나는 밤에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우리 애들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옷도 유명한 뭐 그런 옷들 나는 돈 주고 사서 입을 거야. 김건희처럼 저렇게 뇌물 받아서 입히진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약간 오른쪽 중도 보수로서 약간 오른쪽에 서시고 이렇게 나가면 뭐 좋겠습니다. 우리도 극우도 없애야 되고 극좌도 없애야 되는데 지금 저기 그 국진당은 보면 극우예요. 영국에서도 극우가 있습니다. 페라지라는 사람으로 대별되는 극우가 저기 그 보수당 저 오른쪽에 있는데 그 사람의 이번 선거 공약이 뭐냐면 아마 영국도 곧 올해 아니면 내년에 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 공약이 뭐냐 하면은 영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 60만 명, 영국에 6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들어와 있답니다. 6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다 쫓아버리겠다. 이게 지금 공약이에요. 공약인데
그 얘기를 전해 듣는 대부분의 지식인들, 뭐 우와 좌를 빼고 우와 좌와 상관없이 지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60만 명을 자국으로 쫓아버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한 사람당 10,000파운드만 들어도 60만, 600만, 6천만, 6억, 60억, 60억 파운드 이상 돈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 돈들을 영국 정부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 다음 6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에서 그 불법 체류자는요, 영국 정부의 어떤 소셜 베니핏, 사회복지금의 이익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고, 신청하는 순간 불법 체류라는 게 밝혀져서 바로 쫓겨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목숨 바쳐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60만 명은, 불법 체류자 60만 명은 영국 정부의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아까 한 사람당 10,000파운드 정도를 얘기를 했지만요, 실제로 그거에 10배, 100배가 됩니다. 영국에서 지금도 불법 체류자가 영국 정부 홈오피스에다가 나 불법 체류했는데요, 우리나라로 돌아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온 가족 비행기 티켓 다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의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가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줍니다. 그 돈이 한화로, 제가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잊어버렸는데요, 한화로 몇 천만 원 줍니다. 그래도 한 4천만 원 정도, 4, 5천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줘. 그 다음은 그 출국한 날까지 호텔에서 머물게 해줘.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면은 그러면 당분간 몇 달이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4,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줘. 그래야 한 사람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대응 없이 60만을 쫓아버리겠다. 예, 좋죠. 영국에서 우파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말이야, 불법 체류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먹여 살리지 않아요.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난민이거나 아니면 영국의 비자를 받고 왔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 비자를 받고 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생활을 못하면 비자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쫓겨가요. 1년에 의료 보험비만 2천만 원씩 내요, 한 사람당. 지금요, 비자 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영국에 와서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난민 신청, 그 난민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보세요. 옛날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식민지 했던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던 나라들이죠. 거기에 돈을 쓰는 거예요. 난민들에게 돈을 쓰는 건 맞죠. 그러나 불법 체류자에게 돈 쓰는 건 없어요. 난민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그죠? 비자 받은 사람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영주권 시민권 있는 사람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는 비자 없이 영국에 무허가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국 정부가 어떤 사회보장금도 지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일도 못하게 하고 집도 못 얻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요.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버텨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영국 비즈니스 중에 특히 뭐 식당이라든지 뭐 농사 짓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요, 그런 불법 체류자들을 돈 조금 주고 몰래 쓰는 그런 악덕 고용주가 있어요. 그 고용주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버리겠다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슈가 되죠. 야, 너 저기 불법 체류자들 말이야, 쟤들 자기 나라로 다 쫓아버릴게. 그러니 우리 당 찍어줘.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가 돈으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저 사람들 안 먹여 살려도 돼. 이게 지금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뒷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들통나니까. 불법 체류자는 영국 정부가 먹여 살리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들은 영국 정부가 사회보장금을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들은 알아서 생존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극우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박수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세요.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보면 처음에는 속고 있는 거죠. 조국이 나섬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인기가 떨어진다. 조국이 났으면은요, 이재명 정권이 인기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조국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느냐 하면 이찍들이에요. 어째도 걔들은요, 말은 근사하게 나는 이재명 편이야. 그러나 조국 때문에 안 찍어 얘기하겠지만 그들은 어째도 이재명을 찍을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뒤통수 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조국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가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국이 깨지면은요, 그 다음 이재명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재명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이 사면 복권해준 조국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바보입니까? 우리들보다는 머리를 한두 개 더 압축해서 넣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되고, 그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자기 형 공부시키면서 회계사 만들어주면서 자기는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을 사면 복권하고, 그것도 정경심 교수도 같이 하고, 최강욱 의원도 같이 하고, 윤미향 의원도 같이 사면 복권을 했을 때는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을 뒤에서 욕하는 게 조국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말을 저는 믿지 못해요.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된 조국을 미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사람이니까. 국회의원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되거나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이 많이 되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만 지지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망가뜨리는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민주당이냐 조국 혁신당이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국진당이에요. 따라서 국진당은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누가 국진당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이렇게 근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이죠. 국진당은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야 됩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국진당은 제로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가능하면 국진당을 제로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좋습니다. 예,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든 조국 혁신당 지방 의원들이든 민주 시민을 위해서 일할 건 뻔하단 말이죠. 따라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대구시 의회에 민주당 의원이 많이 되느냐 조국 혁신당 의원이 많이 되느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국진당 의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진당 의원이. 그래서 국진당 의원을 제로로 만들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구시 의회 의원 자리를 다 나눠 먹어도 대구 시민들은 살아가는데 풍성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든 조국 혁신당이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거기 모일 테니까요. 국진당처럼 자기들만 고속도로 휘고 자기들만 철도 휘어서 돈 벌어먹고 자기들만 50억씩 100억씩 돈 챙겨 먹으려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민주당 어느 쪽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민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이 생긴 여유로 사법개혁합시다. 그리고 기소청 따로 만듭시다. 기존에 있는 검찰청 날려버립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는 거 안 됩니다.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니까 뒤에 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처럼 저렇게 법무부가 국민들 뒤통수 치려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있어요. 법무부도 잠깐 없애버리고 정의부라고 따로 만들면 어떨까요? 법무부 공무원들 전부 다 날려버리고 다 면직시켜버리고 법무부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공무원들 뽑아서 정의인권부라고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대표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같이 힘을 합쳐서 법원도 새로 만들고 기소청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인권 정의부도 새로 만들고 법무부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